수도권의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힘겹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화재 당선자 모셨는데요. 보수 텃밭 경기도 용인병에서 민주당 의원이 사상 처음으로 당선이 됐는데 우리 정춘숙 의원 당선자 모시고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정춘숙 의원님은 원래 그러니까 이번 이제 현역 비례로 국회의원을 민주당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고 21대 총선 4.15 총선에서 이 경기 용인병 여기에 지금 출마를 하셔서 그쪽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상일 전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역 의원과 전 의원의 그렇습니다. 대결이네요. 그래서 했는데 이기셨어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뭐 어딘데 왜 수도권이 보수 텃밭이지?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가 왜 보수 텃밭인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16년 만에 제가 당선이 된 거고요. 그 전에도 사실은 수지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이전 선거에서도 수지에서는 이기지 못하고 기흥에서 이겨서 뭐 우리 당이 된 적이 한 번 있거나 이렇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수지에서는 계속 졌다. 그래갖고 이게 16년도 아니고 20년 아니 그보다 더 이래서 굉장히 보수 야성이라 불리우고요. 또 뭐 그 은퇴하셨던 또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가 있고 이래서 그렇군요. 보수 야성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유층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이건 닉네임이니까 스페이스 엔젤 영삼님인데요. 정춘숙 의원님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진 엘비스님이 저 그 지역인데 정 의원님께 투표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그 전에 의원님 전에는 누가 그럼 국회의원이었나요? 거기는 한성규 의원이었어요. 한성규 의원이요? 그분이 4선을 하셨으니까. 16년을 그러니까 거기에 터줏대감으로 있었고.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정 의원님이 가가지고 이번에 처음 지금 진보 진영 밭을 갈군 거네. 읽은 거네요. 그러니까 갈궜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읽은 겁니다. 제가 갈궈서 읽었습니다. 투표율 차이가 어느 정도 났어요? 5,933표? 5,933표. 그럼 아주 많이 난 건 아니네요. 아주 많이 난 건 아닙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51.5 대 47.9. 그렇죠. 이게 뭐 박빙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전혀 안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분이 많이 계세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12시, 1시 거기까지는 거의 한 6,000표 정도 이렇게 지고 있었거든요. 지고 있으셨어요? 12시까지? 그럼요. 그럼 보통은 막 에이 하면서 끄고 막 자는데. 그러니까 좌절해서 주무셨죠. 1시 정도 돼갖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사전 투표함을 마지막에 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처음에는 제가 좀 이기다가 한 2,000표 정도. 그러다가 이제 뭐 제가 좀 이렇게 많이 한 6,000표까지 가까이도 졌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1시 넘어서 이제 사전 투표를 쭉 이제 개표하면서 쭉쭉쭉쭉 따라 올라서 이제 이겼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사전 투표함이 효자 투표함이었다. 진보 진영한테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기도 있잖아요. 저도 잠 못 잤어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유세차를 타고 돌았거든요. 이제 인사하느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만난 분께서 주민이 한 50 넘으신 아저씨인데 새벽 3시에 뒤집었잖아요. 이러면서 안 자고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지켜보셨네요. 그래서 그 김남국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고 있다가 막판에 사전 투표한 열면서 이렇게 역전하고 막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사실 저는 이상일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세요? 뭐 이런저런 방송도 같이 나가고 그래서 아는 분인데 뭐 승자로서 이상일 의원께 일단 한마디 하시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수지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담담하시네요. 그럼요. 자, 정춘숙 의원이 비례대표이신 거를 모르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워낙 300명이나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이력으로 그동안 활동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여성 활동가를 오랫동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 때는 뭐 1987 영화처럼 산 사람이고요. 그리고 노동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여성의전화 에서 한 20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여성의 전화 이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나 혹은 차별 문제 이걸 다루는
우리나라 굉장히 아주 유명한 여성 단체고요. 여성 운동 단체고 제가 1992년 6월 25일부터 2015년 1월 14일까지 일을 했으니까 중간에 뭐 잠깐 뭐 한 1년 정도 공부하느라 쉬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거의 계속 활동을 해서 그런 여성 문제에 있어서의 전문성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이제 국문과 당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석박사는 사회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강남대학교에서 이제 했고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전문성 또 여성 문제 전문성 이런 걸로 이제 비례대표를 20대 국회에서 이제 그렇게 활동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21대 지역구 도전하게 된 겁니다. 네. 그 용인병 이 지역에 뭐 연고가 있으신가요? 뭐 어떤 뭐 인연이 있으신가요? 연고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원래 그 제가 당국대학교 졸업했잖아요. 학교가 원래 한남동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옮겼죠. 그러니까 죽전으로 이사를 갔더라고 저희 동네 옆 동네로. 아니 근데 그거 이제 강남대학교가 그 용인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바로 옆에 있고요. 뭐 그런 정도의 연고. 그다음에 뭐 친척들이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좀 많이 사는 것. 그래서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는 아무래도 친구들도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니게 됐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가장 익숙한 곳. 그러겠네요. 학교도 뭐 어쨌든 있고 뭐 이래저래.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여기를 공천을 당해서 그러니까 우리 뭐 정춘숙 당선인께서 여기로 내가 나가겠다라고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당에서 이쪽으로 가봐라라고 권유한 거예요? 제가 이제 지역에 간 거는 2018년 3월 7일 날 이제 거기 이사를 갔으니까요. 제가 이제 정해서 간 거죠. 정해서 가셨군요. 정해서 갔고 공천을 제가 경선해서 이겨서 이제 공천을 받은 거니까 사실은 이제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수지 지역이 굉장히 고학력이고 전문직에 많이 살고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는 정말 험지 중에 험지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뭐 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당의 외연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뭐 불출마하셔서 뭐 상관없지만은 그 상당히 뭐 성희롱적 발언이나 뭐 이런 걸로 좀 해간에 문제가 되시는 저 앞에 하셨던 의원님들이 계셔갖고 정치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뭐 아무튼 그런저런 생각으로 제가 가게 됐고 가서 경선도 2번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본선에서 사실 이게 됐죠. 그때 2018년 3월에 주소지 옮겼을 때는 한성교 의원이 출마할지 안 할지 여부를 모르시고 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부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잖아요. 그럼요. 한성교 의원이랑. 한성교 의원이랑 그때 사실 자신감이 좀 있으셨나요? 내가 한번 붙어보면 이기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선 의원인데 그래도. 아니 사선 의원이시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지역에 가서 느끼고 그전에도 좀 확인을 해본 결과는 사실은 지역에 별로 한 거 없다.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리를 많이 일으키셨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안 보시는 거 같지만 다 보고요. 다 생각해 놓으세요. 그래갖고 저도 모르는 거 다 가서 얘기해 주세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이제 가게 된 거는 저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선 의원 되셨는데, 비례대표 하시다 국회 이제 지역구 하시는 어떤 여성 의원님이, 비례대표 여성 의원들은 책임적으로 지역구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지역구를 지옥구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꼭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 그런 선배님 말씀 듣고, 정말 뭐 여성의 정치 세력화 혹은 뭐, 정말 진정한 평등한 사회, 뭐,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기, 이렇게 쭉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또 약간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해야지 뭐, 이러고 그냥 확 정해서 왔어요. 뭔가, 그냥 마음 먹으면 추진력 있게 확 하시는 그런 스타일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군요. 자, 좀 이제 비례로서 활동을 이제 그쪽 전문 영역을 하셨고 또 이제 이 지역구로서 물론 이제 자신의 전문 영역이 있지만 또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각오를 하고 계신가요, 당선인으로서? 저는 이제 제가 지역을 많이 이제 횟수로 3년을 이제 했어요. 근데 제가 뭐만 하면 수지 최초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민원 청취의 날을 이제 작년 2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했거든요. 사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나 이러고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의정 보고서를 이제 뭐 상반기나 하반기에 만들어가지고 전철역 이런 데서
드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선거 때 됐나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아직 그 한성규 의원이 그냥 지역구 그런 걸 안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원래 그때 비례의원이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 사실 거기가 지역구가 아니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도 거기 가서 하셨군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거 때처럼 했다 저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다 만나고 민원 청취의 날 해서 민원 듣고 해결하고. 근데 사실 저는 민원 청취의 날 그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게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어려운 사람 또 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라고 본다면 그런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저는 뭐 중앙 정치와 지역 정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역의 문제를 중앙에서 법과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 그리고 예산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중앙 정치라고 한다면 좀 더 현실에서의 문제를 훨씬 더 좀 긴 안목으로 보면서 이해하고 설득하면서 같이 일하는 거 이런 거라고 봐서 그렇게 활동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뭐 공약을 내신 게 네. 수지의 대규모 센트럴파크를 네, 조성하겠다. 네, 지하철 맞습니다. 3호선 유치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민원 정치의 날 이런 네. 것들을 하셨는데 이거는 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예.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공약들은 이미 작업을 하거나 타당성들을 좀 이렇게 많이 확인을 좀 해본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예. 지하철 3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시가 그 수소 차량 기지를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박원순 시장을 만나 뵙고 예. 이제 그 지금 연구 용역 중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올해 연말에 나올 건데 거기에 포함시켜 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성남과 수원에 있는 의원님들과 같이 예. 이거를 이제 연장시켜서 3호선을 이제 쭉 연장하고 역을 만들고 이런 거를 이미 정책 협약을 했고 예. 또 도지사도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환경센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역 난방공사 이 부분들을 좀 이전하면서 사실은 수지가 뭐 난개발의 대명사처럼 얘기가 되기도 하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 아파트 많이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공원이라든지 혹은 문화복지 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뭐 소방서나 이런 아주 기반 시설 이런 게 되게 부족한 예.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대규모 도심공원 이런 걸 이제 만들 그런 이제 계획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가서 놀란 거는 그 수지구에 지금 37만이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가 119 안전센터가 한 개밖에 없어요. 수지 그래요? 119 안전센터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가서 정말 깜짝 놀랐죠. 20년 전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대원이 뭐라면 내가 15년 전에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예. 그때 이미 지은 지 5년이 됐으니 예. 여긴 20년 동안 똑같은 모습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그때 보고 결심했죠. 이건 안 되나.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는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 뭐 쇼핑센터 더 그러니까 다 어디 뭐 저기 분당 이런 데 다른 나가고 동네로 다 가버리는 그럼요. 거죠, 영화관도 그러니까. 없고 그런 이상한 그래요? 영화관도 없어요? 저희가 37만인데 노인 복지가 장애인 복지가 합쳐서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건물에 있어갖고 예. 따로따로 보면 이제 두 개인데 노인 복지가 한 개, 장애인 복지가 한 개, 37만인데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이거를 다 말씀하시면 혹시 그쪽 땅값 떨어질 때 아파트 값 떨어질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다 만들 거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예. 자, 오늘 그 당사 다녀오셨나요? 저는 제가 어저께 새벽까지 봤고요. 어제 예, 예. 유세차를 또 유세차 이제 인사도 했고 예, 예. 뭐 그래서 오늘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당 분위기가 좀 어때요? 오늘 계속 연일 보면은 겸손해야 된다, 그럼요. 우리 해야 된다, 예, 뭐 이렇게 예.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가요, 좀 뭐 분위기가? 뭐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죠. 좋죠. 일단 이제 대승했으니까. 하지만 당 대표께서도 지금 말씀하셨고 예. 오늘 오전에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번에 이제 지금은 출마 의원이 아니시지만 예. 다선 의원님이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 그런 예. 험지 중에 험지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그런데 지금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에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똑바로 해라. 잘못하면 너 잊지 말고 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선배들은 이제 아시는 거죠. 옛날 이게 2004년 그럼요. 열린우리당에 네. 그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되게 중요한 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고 예. 우리 당에서도 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 후배들한테 항상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당이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그러네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겸손 모드 어쨌든 예,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 이제 실력으로 뭐 보여줘야죠. 이제 그럼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1대 국회, 20대에서는 뭐 비례로서의 전문성을 했고 뭐 그 전문성도 네. 계속 발휘하겠지만은 네. 특별히 어떤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 지금은 이제 일단은 지역에 현안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역 현안들을 해결해야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지하철 3호선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수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N번방이랑 해가지고 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게 사이버 성폭력 문제가 그게 심각하죠.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 거의 그 개인 여성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또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여서 그 문제도 해결하는데 제가 끝까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N번방 사건은 정말 전 국민이 공분하고 그거는 하는 건데 정춘숙 의원님이 사실 또 여성 문제, 복지 문제 이거는 전문가시니까 계속 그 전문성 계속 발휘해서 법안도 또 만들고 그래서 뭔가 좀 변화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를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지역구 주민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용인병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는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저한테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의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수지, 대한민국의 모범이며 모델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 존경받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댓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태대 2006님이 많이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 출연 감사합니다. 얼굴에 피곤한 게 보여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워낙 바쁘시니까. 저희 국민TV도 응원하고 시청자분들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병 당선자 정춘숙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